한참을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주위가 온통 캄캄한 거예요. 근데요? 나 잠든 사이에 실습이 끝나고 몽땅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시체 팔이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난 왜 안 무섭지 했어. 왜 안 무섭지? 이거 무서워야 되는데? 네, 친절한 동주씨입니다. 와이프가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얘기를 좀 해달래요. 사실은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나 봐요. 해박 실습 도대체 어떤가? 뭐 어대생들은 꼭 필수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해박 실습은 공포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으스스한 환경에서 막 새벽까지 막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장소에서 해박 실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박 실습을 하는지 뭐 제가 경험한 관점에서 친절한 동주 씨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 본과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해박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해부학 과목이에요. 저한테 있어서 해부학은 땡시만 기억이 나요. 땡시가 뭐냐? 시험을 보는데 신체의 일부의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해놓고 시간을 정해놔요. 보통 뭐 2, 30초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그 구조물이나 뭐 거기에 있는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땡시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마다 땡땡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시간 카운트하는 종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사실 힘들고 준비할 때 스트레스 받는 뭐 단계여서 그것만 기억나고 나머지 해부학 실습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도 해부학 실습하면 막 토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냐?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딱 들어갔을 때 그 냄새가 있거든요. 포르말린 냄새, 그 방부제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가기 전에 진짜 많이 나름 긴장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재미로 가고 장난으로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해부하기도 하고 보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가고 집중하고 가기 때문에 막 그런 뭐 포르말린 냄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으면 몸 자체가 약간 통제된 느낌? 처음에 앞에 이제 그 시신이 있어요. 카데바라고 하는 시신이 있는, 이제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덮여져 있죠. 처음에 이제 묵념을 하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시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메스나 이런 기초 이제 도구들이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진짜 이제 의사가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덮여진 천을 벗기면 이제 시신이 나오잖아요. 시신의 그러니까 얼굴이랑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제 기억으로는 전체 이제 몸이 다 노출이 되어 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맞나? 제 기억에는 그게 노출되어 있지 않았었고, 뭐 우리 미라처럼 장기들을 다 감싸고 있어요. 실습하는 부위를 이제 열어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 장기라고 하는, 아니면 중심 부위에 있는 장기라고 하는 뭐 가슴이나 머리 쪽을 먼저 하진 않았어요.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우리 팔, 다리 부분 이제 해부 실습을 먼저 했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혐오스럽다, 뭐 아니면 징그럽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해부학 실습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거. 내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해부학 실습을 못 하는데 하는 생각이 또 두 번째로 하고 나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기가 약한 때가 가끔 있거든요. 혼자 자취를 했는데 가끔 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밤에 자다가 귀신이 있으면 어쩌지 하는 때가 있어요. 가끔 피곤하고 되게 이제 좀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럴 때 갑자기 그 카데바 그 시신 기증하신 분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식은땀이 뒤에서 쭉 나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불 다 켜고 막 TV 틀어놓고 잠 못 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해박 실습하는 인원들은 사실 조별로 하게 돼요. 그 테이블당 이렇게
캐다베가 하나씩 있으면서 조별로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두 명이나 이렇게 한두 명이 책을 보고 오늘 수업하는 부분, 오늘 과제인 부분을 보고 이런 구조물을 오늘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해주면서 같이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해부를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보통 한두 명이 이제 해부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럿이서 들러붙어서 한 군데를 해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기다리는데 지치는 시간이 되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5-6시간인데 결국에는 해부 실습을 한 학기를 다 마치고 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해박 실습을 본인이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수월한데, 해박 실습을 이제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지. 기출 문제들을 외운다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 자체를 못하니까 부정물도 잘 모르고. 보통 해부학 실습은 오후에 보통 하게 돼요. 오후에 4시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업 시간으로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수업을 한다 치면 오후 수업 시간에 오후 수업을 풀로 해부학 실습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딱 그 4시간만 해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경험이 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숙련자보다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뭐 그런 해부학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뭐 교수님이 뭐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날은 뭐 8시, 9시 넘어서까지, 우리 때는 저녁도 안 먹고 그냥 8시, 9시까지 하고, 그냥 이제 해부학 실습은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일단은 길어요, 시간이. 차라리 밤에도 뭐 사실 여러 사람이 다 같은 학년이 다 있기 때문에 밤에 한다고 무섭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체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는 그런 혈액들을 배출시키는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뭐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진 않아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외과 의사로서 의사 하면 메스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메스로 수술을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피부 조직은 되게 콜라겐 조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는 목적으로만 메스를 쓰는 거고, 그 외에 아래쪽에 지방층이나 근육을 쓸 때, 근육층을 열 때는 절대 쓰지 않아요, 메스를. 왜냐? 메스를 쓰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손상시킬 수 있어요. 카데바 해부할 때는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혈관인지 이게 신경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잘. 그리고 지방층에 숨어 있는 경우에는 정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메스 쓰고 있으면 혼나요.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메젠바움이라는 가위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하거나 이제 포셉이랑 그런 이제 메젠바움을 이용해서 천천히 해부를 하게 되죠. 굉장히 그래서 오래 걸려요. 실제 수술할 때는 전기 수작기를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봅이라고 하는 전기 수작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인체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좀 눈에 익힐 수 있는 그런 시작은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수술을 하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정말 극명해요. 외과 의사는 해부학을 굉장히 잘 알긴 알아야 돼요. 뭐 전공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수련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외과 의사가 되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뭐 수술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어렵고 좀 구조물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알던 부분이더라도 다시금 해부학 책을 다시 보던지 영상을 보던지 해서 다시 눈에 익혀서 수술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사고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 카데바 실습을 계속 하는 과들이 있어요. 많이 하는 과들이 있어요.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도 얼굴이나 이런 되게 미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눈으로 익혀야 되는 과들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 흉부외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동물 실험이 더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제 안타깝지만, 진짜 동물 실습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실습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제 더 큰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제 연습하기 위한 이제 실습이기 때문에, 그 동물 실습, 실제로 하는 동물 실습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동물을 가지고 뭐 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혈관이나 이런 것들, 봉합이나 아니면 연결이나 뭐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도 있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왜 해부학 실습이 저한테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재밌었던 거는 없어요. 사실 시체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뭐 해부 실습을 하니까 뭔가
이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고 뭐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밤에 이제 우리 보면 시체 보관함이 있잖아요. 카데바 실습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보관함에다가 냉장고라 해야 되나요? 보관함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나만 그랬나?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순 노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의외로 굉장히 지루한 실습이에요. 해부학 실습은 지루하고 굉장히 인내해야 되는 실습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휴대폰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휴대폰 카메라가 폴더폰이었는데 실습하는 과정에서 뭐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땡시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거를 자료로 남겨놨으면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시험 준비를 했으면 됐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이미지 트레이닝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땡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간혹 이런 사진들을 유출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몰상식하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이 기증하신 분들의 굉장히 숭고한 정신으로 기증을 하신 분들인데 그 시간을 굉장히 뭐 무의미하게 쓰고 이거를 진짜 동영상 유출하고 뭐 사진 유출한다는 거는 사실 기본적인 상식이 안 돼 있다는 것 같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사진 찍는 것도 뭐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비율이 남자분들이 거의 많아요. 제가 정확히 찾진 못했지만 아마 기증자분에는, 여성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기증하는 걸 굉장히 꺼릴 거예요. 저희 때도 거의 여성 비율이 한 10% 20%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구조물을 해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많이 되죠. 뭐 안쪽에 이제 여성 생식기나 아니면 유방 쪽이나 뭐 이런 여성 해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여성 카데바 있는 쪽으로 다 학생들이 몰려서 같이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연고지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카데바로 쓰기도 했고, 혹은 기증받는 분들 이런 루트로 쓰긴 했는데, 이제 보통 사후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처리를 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준다든지, 이제 화장을 거부하는 이제 유족이 있다 그러면, 유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이제 유가족한테 장례를 이제 치를 수 있게 장례를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해부를 하고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기증해서 도와주신 분이어서 그 체가 그러니까 무서운 느낌이 아니에요.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아는 사람이었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감정이 막 들진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나는 진짜 난 무서웠던 영화는 장화홍련이었는데, 장화홍련 보셨나요? 난 그 영화를 보고 며칠을 못 잤어. 장화홍련 보면 요 싱크대 밑에서 귀신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장면이 더 무서워요. 그 장면이 나 그 장면 보고 나 진짜 며칠을 못 잤는데, 그러니까 난 왜 안 무섭지 했어. 왜 안 무섭지? 이거 무서워야 되는데 막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친근하고 뭐 사실 말도 한번 나눠보지 못했던 분이지만,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고동락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죠. 그래서 그 얼굴이 저는 한 거의 졸업할 때까지는 좀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점점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의학에 대해서 입문하는 과정으로 해부학 실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과 1학년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긴 하죠. 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부학이. 다른 과들도 중요하지만 외과 의사는 특히나 많이 할수록 실력은 늘어요. 해부를 많이 하든 아니면 실제 환자를 많이 보든 많이 시술을 하고 수술을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